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캐릭터 이야기를 아, 네. 좀 해보고 싶어요. 캐릭터 왜냐면 제가 이야기요? 뭔가 일단 주인공 음. 그리고 타일러 네. 그리고 어떤 말라싱어 이 네.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좋죠. 제가 먼저 살짝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네. 주인공은 그냥 소시민이거든요. 네. 회사원이죠, 뭐. 네, 그냥. 주인공은 아주 소시민이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냥 데이비드 핀처가 포착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대다수의 어떤 갇혀서 살고 있는 모습을 주인공의 모습으로 딱 투영시켜 놓은 것 같고 네. 그 안에서 현대 인간, 특히 그 중에서도 현대 남성, 네. 기존의 어떤 수컷의 본능이 상당히 거세당한 현대 남성의 모습을 데이비드 핀처가 그리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일종의 주인공이라면 그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타일러 더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또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인공의 욕망이 이제 그 투여된 인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라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사랑했던 대상으로 결국은 그려지는 네.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혹시 뭐 두 분, 특히 뭐 이상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뭐 저부터 얘기를 네, 하면은 네, 원우 씨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고 좀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영화가 뭐 이렇게까지 대단한 추앙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네. 영화가 좀 예견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 영화가 나온 게 98년, 99년이면 아직까지 인터넷이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인데 저는 이 타일러 더든과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와 에드워드 노튼이라고 할게요. 네. 이 두 사람의 인격이 낮과 밤의 인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인격으로 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일러 더든은 온라인에서 생성된 하나의 별도의 인격이고 네. 이제 이 파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싸움 모임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마어마한 반체제 단체로 비화되잖아요. 네. 이제 막 빌딩을 폭파시키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면 지나치게 인격이 그러니까 인격이 누락되어 있는 되게 로봇, 좋은 관점이다. 네, 로봇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요. 맞아요. 네. 저게 진짜 사람이라고? 근데 막 어떤 남자의 이름을 막 연호하면서 막 뭐 누구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전혀 대화가 되는 상태가 아니고 거의 약간 좀비 같은 상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걸 유심히 봤을 때는 데이비드 핀처가 이걸 어디까지 의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설가가. 근데 적어도 지금 2023년에서 관점에서 이걸 해석했을 때에는 오프라인에서 눌리고 욕구가 해소되지 못하고 이렇게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가서 자신들의 비틀려 있는 욕망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는 일말의 어떤 커뮤니티의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예리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미 다 에드워드 노튼처럼 인격이 분리돼 있다는 거야.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막 이거 되게 탁월하다. 그런 거 뭐라고 하죠? 키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키보드 워리어. 막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폭력성을 마구 드러내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죠. 그래서 뭐 일베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 뭐 혹은 뭐 다른 뭐 DC 인사이드라든지. 네. 그러니까 DC 인사이드가 다 잘못된 모임은 아니지만 일부 모임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되게 그 안에 좀 위험한 글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댓글들도 저게 인간이라고 싶을 정도의 되게 인격이 아예 말살되어 있는 것 같은 댓글들을 다는 모습들. 그러면서 뭔가 어떤 그들끼리의 의견을 형성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되게 어떤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이게 뭐 어디까지 그걸 의도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폭력성을 어쨌든 간에 예견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이 영화의 탁월함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2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까지 그 어떤 파괴력을 형성하고 뭔가 또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전 그 관점에서 되게 동의되는 부분이 많고 네. 다만 뭐 일베나 뭐 DC 인사이드의 뭐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네. 뭐 전 이 단체를 꼭 뭐 단순히 부정적이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그 어네니머스 같은 거죠. 그렇죠. 일종의 파이트 클럽이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조직돼서 그렇죠. 뭔가 처음에는 되게 좋았던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 구현되고 있다라는 원우 씨의 시선은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캐릭터 간의 그런 관계나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성 선생님의 의견이나 네. 이런 분석도 상당히 궁금해서 이성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제 원우 씨의 관점에 네.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폭력성이 네. 분출이 됨으로써 사실 해소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죠? 그렇지. 근데 이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조금 다른 영화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1편 네. 배트맨 비긴즈 네, 말씀하시는 배트맨 거죠? 비긴스가 네네네네. 있는데 좋은 영화죠. 아 훌륭한 영화죠.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브루스 웨인이 부모님을 죽인 범인이 법정에 서는 거를 이제 지켜본 이후에 이제 악당 두목인 팔코네를 없애려고 팔코네가 이제 자주 가는 식당에 가게 돼요. 맞아요. 네, 네.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팔코네를 죽이려고 가는데 팔코네가 여기 온 거는 참 이게 너 대단하다. 네. 근데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 줄 아느냐? 저기 당직 경찰이 저기 있고 저 사람은 또 이제 정부에서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 근데 이제 너는 날 죽일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잃어버릴 게 너무 많거든. 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여기 온 거는 너 이게 대단한데 꺼져 하면서 이제 부하들 시켜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때 브루스 웨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갑과 외투를 벗고 길을 떠나요. 맞아요. 네. 네. 길을 떠나는 가운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는 고프고 그러면서 이제 낯선 곳에 가서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사과 하나를 훔쳐 먹거든요. 네. 맞아요. 사과 하나를 훔치면서 브루스 웨인이 독백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사과를 훔쳐 먹으면서 내 안에 옳고 그름이 사라졌다. 네 맞아요. 라는 대사를 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네. 개인의 어떤 윤리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배고프면 이럴 수도 있구나 네. 하는 게 소화된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온라인의 어떤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도 네. 불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어떤 윤리 차원에서 보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내가 화를 내도 되는구나. 이런 걸 배출시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네. 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방구로서의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걸 해도 되는구나 하는 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 인격에 통합되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이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갖고 요 영화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또 반갑기도 합니다. 근데 요 이야기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특히 타일러 더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 그 전에 이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너무 좋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인공이 이름이 없어요. 네. 해외 사이트를 보면 이게 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OST의 싱글 서빙 잭, 혼자 사는 잭이라고는 이제 나와요. 음원이 있어서 네. 그걸 보고 이제 주인공 이름이 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DVD에서는 루퍼트라고 나오는 곳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주인공이 일단 모습을 좀 묘사를 하면 깔끔하게 면도하고 범생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로봇 같은데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무료하고 피곤해 보이고 입체적이지 않고 생동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옷도 보수적으로 입고 단조로운 카키색 바지와 굉장히 이제 좀 너디한 셔츠 이런 부분에서 저희 아까 인사이드 아웃 이야기할 때 MBTI 이야기 잠깐 언급되기도 했지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감각 기능을 좀 억압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각 기능을 억압했기 때문에 분열된 자아처럼 이게 등장하는 타일러 더든이 훨씬 화려한 차림으로 이를 보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 옷에 관심 없고 하얀 와이셔츠만 입었던 이제 분들이 나이 들어서 갑자기 뭐에 씌인 듯이 형광색 옷 같은 거 찾잖아요. 빨간색 옷 입는데 입으면 해병대 느낌 나고 무지개색 브릿지 넣고 이런 경우 있죠. 그게 이제 열등 기능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걸 처음 이제 시도할 때 그러니까 열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랑 비슷한데 주인공 집을 보면 또 이케아 가구들로 거의 강박적이다 할 만큼 꾸미고 정리하고
관심이 있는데 또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 네. 그러니까 페르소나와 동일시되어 있다. 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네. 동일시되어 있는 이런 어떤 모습도 있고 감각 기능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열등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이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만들려는 네, 네. 모습으로 더 묘사된 것 같아요. 음.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원인데 아까 이제 조쿠나 셰프가 이야기했듯이 병력이 있어요. 불면증이 있는데 네. 그 환자인 척 위장하고 지지 모임에 가면서 잠을 설치지 않게 되는데 모임에 참석한 말라싱어가 자기처럼 가짜로 모임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다시 불면증이 재발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지 모임을 통해서 본인 문제의 본질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발생한 증상의 위로만 받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런 사실이 본인 안에서 건드려졌기 때문에 불면증이 재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담자들 상담할 때 이 사람이 힘들고 우리 아까 그 공감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다라는 감정에 대해서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하게 되면 그 사람 감정을 타당화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뤄야 나가야 할 문제가 가려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말라가 모임에 가짜로 참석하고 그녀 또한 내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이 주인공이 원래의 그가 아닌 것,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서 분열되어 있다라는 걸 상기시키니까 다시 불면증이 재발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아하. 뒤에 이제 타일러 더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타일러 더든이라는 캐릭터가 제게 자꾸 바닥을 쳐야 한다고 주인공이 이야기를 네네네네.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바닥을 치면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하는 건데 보통 언제 바닥을 치냐면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는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면 보통 도움이라도 청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병식이 없다라고도 하는데 병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통 바닥을 쳐요. 네. 그러니까 잭이 바닥을 쳐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네. 절실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바닥을 쳐야 되는데 이제 타일러 더든이라는 사람은 주인공이 어떤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신이 창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떤 창조의 네. 근원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타일러 더든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파이트 클럽이라는 장소는 네. 그러니까 주인공 잭의 투사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분리된 인격으로 정신에서 억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외부로 투사해서 넘어야 할 어떤 장애물처럼 재창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문제를 극복하도록 만들어내는 장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타일러 더든을 보면은 잭의 열등한 기능을 보상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그렇죠. 해요. 매우 그러니까, 마초적이고. 그렇죠. 타일러는 이 주인공이 아닌 모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를 여집합 같은 거죠. 그쵸. 그렇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순간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 매우 빠르고 자연스럽고 무모하고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본능적이고 본능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고 네. 이게 브래드 핏을 캐스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외모라던가 뭐 그렇죠. 옷 스타일은 보수적인 것하고는 너무 멀고 타일러는 욕하고 공격하고 뭐 주인공 손을 지지기도 하고 네. 가차 없고 후회 없고 타일러의 집도 잭의 집과는 반대예요. 네. 엉망이고 네. 극과 극으로 분열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타일러가 저희는 이제 트릭스터라고 하는데 트릭스터. 모든 영화에 트릭스터 캐릭터가 등장하거든요. 사기꾼이면서 익살꾼이면서 네. 광대 같은 역할을 음. 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 같은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주인공의 분열된 자아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이 생겨서 만들어진 증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영화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열된 자아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아하,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 타일러 더든이 마치 도깨비처럼 등장해서 뭔가 이게 요란한 소리 뭐로 등장해서 사람들 놀라게 하고 파괴하고 뭐 일상생활의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네, 그렇죠.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 같아 보이는 비합리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직설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일러 더든의 등장으로 인해서 주인공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의도가 없는데 즉흥적인 감정 반응이 위기 상황을 반전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왜
너무 점잖기만 한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농담하거나 네네. 막 그 짓궂은 어떤 장난을 치거나, 그러니까 너무 점잖기만 한 사람들이 살려내지 못한 인격 같은 부분인 거예요. 타일러 더든은 집단이나 이 시대의 지배적인 의식을 건드리는 존재처럼 이게 억압되고 열등한 본능적 측면을 건드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왜 주인공이 말라의 통화에서 이게 그 수화기를 내려놓으니까 타일러가 그걸 대신 받고 말라를 불러서 잠자리를 같이 해요. 네. 이런 어떤 행동이 타일러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타일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해버리고, 이런 어떤 트릭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계가 만들어낸 혹은 이 세계 안에서의 룰에 좌지우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꿈꾸는 모습이지만 절대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이제 트릭스터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안의 트릭스터의 목적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와 룰에 너무 억압당하면 약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그 질서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끔 하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이제 네. 온라인에서 이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게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않게끔 안에서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표현함으로써 이제 그 현상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거죠. 그러니까 반문화적인 캐릭터이기도 하고, 매우 비판적이고 주인공과 비교하면 너무 극단에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 타일러가 주인공에게 원시적인 본능을 자꾸 따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인공이 자기 삶을 너무 이게 제약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대극이 자꾸 긴장을 유지하면서 통합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닌가. 네. 결론적으로는 주인공은 에드워드 노튼은 위축되고 소시민이고 좀 너든데, 얘가 발현하지 못하는 자기의 워너비 모습이 아예 반대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 타일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은 그 타일러와 에드워드 노튼이 이렇게 잘 적절히 섞여 있으면 그건 뭐 일반적인 인간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으면 좀 병적 질환으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워너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네. 대극인 거예요. 그냥 갖고 있지 않은 모습에 그렇죠. 전부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분출. 필요한데 투사한다라는 거는 나한테 이런 모습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네.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 이런 거는 나쁜 거야. 네. 하는 것들이 보통 투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사되기 때문에 이제 투사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와나비 모습이라기보다는 이게 대극적이기 때문에 이게 잘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적절한 수준으로. 요것도 이런 차이점이 있는. 그러면 이제 말라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런 독백을 하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말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면서 시작이 된 거다. 이게 이제 영화의 반전 코드까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그 대사를 리뷰를 해보면, 말라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이 남자의 자아 분열이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가 일단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이 말라라고 하는 여성이 또 다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게 되게 그냥 1차원적인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일단 누가 봐도 여성인 이 인물이 고환한 모임에 간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주인공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 타일러 더든도 창조해냈지만 말라라고 하는 여성도 그냥 적당히 하나의 뮤즈 같은 존재로 창조해내면서 그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 말라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까 그 융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융심리학에서는 내면의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뭐 결혼식까지 이야기는 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꿈에서 남성 안에 등장하는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성의 꿈에 등장하는 남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종의 무의식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마초적이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여성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착상이 되기 전에는, 착상된 다음에는 이게 아직은 무성의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이게 남성적인 면, 음. 여성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이런 어떤 이 총과 폭탄과 혁명이 말라라는 여자와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걸 난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면의 여성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말라라는 캐릭터가 내 안에 있는 여성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여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영화적 표현이 저는 너무 이렇게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게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밖에서 일어나는 걸 동시에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인공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이게 환상이 아니고 안에서도 일어나고 바깥에서도 일어나는 일. 그래서 이 말라와 잘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한 영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영화의 결말 부분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이제 왜 이 말라라는 여성과 잘 만나지 못하는가? 네. 네. 타일러 더든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러니까 영화 묘사하는 거는 주인공이 말라와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네. 보이기도 하지만 타일러 더든 같은 면이 있어야 말라와 만난다라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인공의 모습으로만은 말라를 못 만나요. 네. 계속해서 접촉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타일러 더든은 같이 잠자리도 하고 네. 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일러 더든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공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말라를 잘 만나려면 타일러 더든 같은 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내재화되는 과정이 주인공이 제대로 성장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말라라는 캐릭터. 우선 일단 타일러와 주인공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랑 이상 선생님 조금 달라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이상 선생님은 이 여집합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워너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축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기능에서는 두 사람 다 같은 역할을 수행할지 몰라도 네. 이 주인공이 처음에 타일러 같은 그런 뭐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모습을 본인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했을 거다라고 사실 저는 그 관점으로 좀 영화를 봤고 네. 타일러를 바라보는 그래서 입장 변화가 전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처음엔 타일러를 우호적으로 바라봤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으니까 네. 그 충동적인 모습이.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변하면서 내가 도저히 책임지거나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구나를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종의 내 안에 있는 열등감에서 촉발하는 도피의식에서 우리가 뭔가 도피하면 어딘가로 되게 뭔가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 같지만 이데아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을 그려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사실 좀 봤습니다. 네네네.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봤고 말라싱어 역시도 동시에 이제 사랑하는 대상인 건 맞아요. 근데 말라를 사랑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전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약간 일종의 가설이라면 가설로 봤는데 하나는 이제 감정의 총량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노나 사랑의 엔트로피가 같다면 서로 연결되는구나. 이건 약간 뇌과학이랑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파수가 맞다 주파수가 맞으면 예를 들어 내가 인지하는 게 이 인간에 대한 분노야. 근데 이 인간의 대한 분노가 100이라는 자극을 냈는데 사랑에 대한 분노도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라면 이걸 분노를 사랑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사람의 마음을. 약간 요걸 이제 굉장히 건조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 두 번째는 말라라는 대상을 통해서 주인공의 감정이 역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거를 또 이제 보여주는 인물 아닐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말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처음에 분노에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찝찝함을 느끼거든요. 이 말라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러다 이제 모호해지고 궁금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타일러라는 어떤 대상화된 과정을 상대를 통해서 질투를 하고 결국은 내가 이 사람 좋아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 과정 어떤 사랑을 인지하는 단계의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캐릭터 아닐까 말라는 뭐 주인공에게 사랑을 인식하게 하는 장면 뭐 그런 대상으로서 저는 기능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때때로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그러니까 뭔가 포지셔닝이 돼서 뭔가 분노를 하든 뭔가 부정적인 메시지든 뭔가 와서 이렇게 내 안에서 맴돌아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서 호기심이 일고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보면 다시 더 이렇게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어떤 감정의 변화를 좀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사랑이 시작되는구나를 좀 보여주는 모습 아닐까? 사랑이 시작되는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네, 그 두 가지 정도에서 저는 말라라는 사람의
어떤 캐릭터가 기능하고 있다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이상 선생님 모셨으니까 네. 이번 에피 좀 길게 했으니까 제가 다음 에피에서 진행할 건데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사람들의 어떤 병명은 뭐라고 해야 돼요? 정신병리학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니까 해야 이렇게 돼요? 그 주인공의 네, 병명. 뭐 어떤 정신분열증인 건가요?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네. 해리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리성 장애? 네. 할 때 네. 오. 해리 장애. 해리 장애. 하죠. 그 프라이멀 피어도 결국엔 해리성을 그쵸, 그쵸. 다루고 네. 있는. 그 해리성 장애의 특징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모습과 뭐 워너비가 아닐지라도 어떤 대극점에 있는 그 이게 병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의식이 한쪽의 일방성을 너무 띠고 있으니까 네. 일방성을 띠게 되면 경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딱딱하게. 네네.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데 못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희망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와너비라고 하셨는데 필요한 거예요. 음. 필요한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타일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렇죠. 상태다. 그러니까 희망한다면은 그냥 그 희망을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근데 이게 필요한데 소화가 안 되는 상황, 딱딱하게 굳어진 상황. 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말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이야기 이 말라라는 캐릭터를 보면 또 이케아에 빠져 있는 주인공과는 좀 다르게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해 보이고 월세도 늘 밀릴 것 같고 네. 밀려도 별로 신경 쓸 것 같지 않고 맞아요. 영화에서는 노숙자들 위해 제공되는 무료 식사 훔치잖아요. 네. 전혀 죄책감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차도 그냥 건너 차도로. 네. 제가 아까 뭐 브루스 웨인 이야기도 했지만 네. 이 사람은 그런 부분이 너무 통합되어 있는 것 같은 거. 이거 노숙자 음식이야라고 이게 지적하면 야 나도 힘든데 그거 좀 먹자. 이거 뭐 어때서? 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느낌. 네. 근데 지금 주인공에게 필요한 심리적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타일러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공이 말라에게 왠지 모르게 끌리면서도 뭐 저런 여자가 세상에 다 있어 하고 싫기도 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개인이 매우 무의식적이고 아까 이제 페르소나 이야기 잠깐 했는데 페르소나와 동일시되어 있으면은 이 남성 안에 있는 여성이 반대의 성에게 투사가 될 때 매우 강렬한 애정의 대상이 되거나 증오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가 이제 동일시된 페르소나 동일시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해. 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매우 격하거나 너무 그 미화하거나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람을 마치 여신처럼 대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상종하면 안 될 사람처럼 요렇게 이제 대하게 되는데 말라에게서 그런 모습, 말라를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어요. 우리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에피 할 때 그 주인공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여주인공이랑 결혼하게 된 어떤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연적도 그림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기억나요. 네. 내 안의 여성과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 내 안의 여성과 그림자는 보통 결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어떻게 이렇게 영화에서 묘사가 되냐면 왜 두 분 말죽거리 잔혹사 보셨어요? 이런 영화가 많기는 한데 말죽거리 잔혹사 보면 그 여주 한가인이 굉장히 이제 수줍어하고 소극적인 주인공 권상우에게 끌리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어떤 사람에게 끌리냐면 그 일진 이정진에게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남자답고 터프하고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약간만 이제 좀 내가 나랑 있으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이정진과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성과 그 권상우의 입장에서는 여성성과 이 그림자가 결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 여성과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과 잘 되려면 내 안의 이정진을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결국에는 이 한가인과 잘 될 수 있는데 보통 영화에서는 그렇게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이거 되게 그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야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의
마음에서 그 여자가 좋아할 법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지 그 여자의 마음을 무조건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측면 그렇게도 같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권상우는 그 지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막 쌍절곤 휘두르는. 그렇죠. 그렇죠. 물론 하지만 그렇다고 한가인과 한가인과 잘 되지는 않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한가인 같은 사람과 나중에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죠. 열리게 그렇게 되는 되는 뭔가 거죠. 그런 네, 네. 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권상우가 자퇴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려고 가게 그러잖아요. 되는 그죠? 하게 되는 네. 맞아요. 나중에 말죽거리 잔혹사도 한번 다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이제는 이소룡이 아니라 성룡의 시대야라고 하면서 그 영화가 끝난단 그렇죠.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뭔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느낌으로 또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말라를 만나려면 네. 그러니까 말라의 측면도 내 걸로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주인공이 말라의 어떤 측면을 끌리면서도 싫어하거든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 타일러도 좋아하면서도 이게 나랑은 조금 너무 다른 사람. 네. 그러니까 요렇게 묘사가 돼요. 네. 아 너무 재밌다. 그러면은 그 주인공과 말라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종착 영화가 끝난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내 안의 여성과 만나기 시작한 거죠. 접촉이 이루어진 거죠. 접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다가 접촉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바깥에서도 이어지는 것처럼. 이 영화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렇네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되게 깊이 있는 영화네요. 그렇게 그냥 스타일리시하게만 한 영화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파급력이 있는 영화일까가 어렸을 때 잘 이해가 안 갔던 그러네요. 것 전 같아요.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네.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고 사실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만큼 해몽할 거리가 네, 많다. 해몽할 거리는 많은 것 같아요. 왜 확실한 거. 데이비드 핀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네. 자기 딸이 자기 딸이 자기한테 와서 네. 자기 학교에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화이트 클럽이었다라고 네. 그 본인 아빠인 얘기를 하더라. 데이비드 핀처한테 이야기를 네. 했는데 네. 데이비드 핀처가 이게 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걔랑 가까이 놀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데이비드 핀처가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이게 뭔가 겉만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이야기에서.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허세만. 그렇죠. 이 영화를 그렇게 네가 좋아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데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서 이해할 뭐 어. 도달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닐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든 영화가 아닌데 그렇죠. 그런 의도로 만든 영화가 아닌데 와, 이 데이비 핀처라는 사람도 참 어떻게 보면 그 일화대로라면 참 되게 강단이 있는 그런 뭐 적당한 포장이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현 시대를 대표하는 네. 또 감독 중에 한 명이긴 하니까요. 근데 사실 좀 들으시는 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제가 20대 때 처음 봤을 때랑 40대가 돼서 또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네. 사실 이 영화 전 별로 재미없었어요. 제가 원우 씨가 초반에 그 제가 줄거리 이야기하기 전에 네. 원우 씨의 감상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저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좋아하는데 그 구조가 짜여진 구조가 있어야 전 그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완전히 다 너무 많은 퍼즐을 맞춰야 되다 그렇지. 보니까 그 스타일리시의 어떤 홍수 속에서 제가 네. 좀 다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약간, 뭐 예.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를 알려줘야지 뭘 괄호를 얘기하라는 넣는 거야? 거지. 약간 이런 장르를 알 수 마음이었어서 없다. 그리고 스타일리시하다고 하지만 네. 이 맨손 결투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게 보다가 이게 꺼버리고 싶거나 그냥 뭐 영화관에서 본다면 자리 박차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좀 잔인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일리시하다라고 한번 봐라. 그러기에도 조금 뭔가 이상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소 들어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 발골 해설이 사실 좀 명료하고 정리돼 있으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들을 때 약간 좀 길잡이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도 이게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좀 들으시면서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는 돼요. 그래도 이제 그 이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캐릭터의 어떤 그냥 하나하나의 면들을 좀 들어보시면 그래도 영화를 보실 때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네. 많이 도움이 됐을 네.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 다음 에피 때는 조금 저희가 좀 편한 이야기로 네. 이 영화를 좀 마무리하는 걸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질문들 네. 같은 걸 나눠보면서 파이트 클럽도 결국 세 번째 에피까지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시절